예,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사진을 먼저 만나볼까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 화면에 나오는데 저게 이제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보니까 전셋집 보려고 거의 10명 넘게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이 전셋집 보러 갔더니 앞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9팀이나. 순서대로 집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전세 계약을 했느냐, 가위바위보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 한 팀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처음 보면 이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가슴 아픈 광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전셋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줄 서서 구경하고 제비 뽑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야당 제외시키고 밀어붙인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전세값 폭등하고 전세 매물 희귀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수많은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했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혼자서 통과시키더니 그 부작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집값 엄청 올려놓고 이제는 전세값마저도 올리다 못해 아예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게 된 이런 형국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김현미 장관이나 홍남기 기재부총리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 사진을 보고도 부동산 정책 만든 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것인지 제가 청와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꽤 화제가 된 사진인데 과연 그러면 전셋값이 실제로 어느 정도길래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지 현장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쪽동에 안전에대 가까이 늘어나는데 거의 물건이 하나 정도 있을까? 줄 서 있어요. 찾느라. 매매 호가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살짝 고압 상태고 전세 시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좀 싼 게 한두 개 있으니까 그거 먼저 나가겠죠. 전세가 더 없어지면 나갈 거란 얘기죠. 지금 전세가 엄청 거의 따블렸어요. 정철채 평론가님, 오늘 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전세값 폭등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저희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일단 집값 상승, 최근에 증시 폭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적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너무 낮고 각국의 중앙은행 또 정부까지 돈을 찍어내서 쏟아붓기 때문에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왕창 가고 주식으로 왕창 가게 되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연 0.5%입니다. 이건 저축이라든가 어디에 둘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저금리인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까지 길게는 저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유동성에 이게 계속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는 행방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동산을 잠재우려는 또 정부의 노력과 어느 정도 상충되지 이게 역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런데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난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내놨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 저 전세값 관련해서 계속 폭등하니까 무겁게 받아들인다, 홍 부총리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조금 전에 들려온 제가 보도를 접하니까 뉴스탑10 제작진들이 저한테 준, 본인이 의왕집은 실수요자로 1주택자잖아요. 근데 이 집을 빼는 것도 지금 전세 세입자와의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팔지 못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이 해프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본인이 몸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포구 전세집 같은 경우는 6억에 들어갔는데 지금 2억 5천, 3억이 올라서 9억대의 전세 매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3억을 더 줄 게 아니면 이 전세를 유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본인의 경기도 의왕집은 지난 8월에 9억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 팔아요. 왜냐하면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서 계약갱시 청구권 행사한 거죠. 그러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분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5%만 더 전세 보증금 올려주게 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한 게 계약은 했는데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9억 2천 집이면 계약금이 10%인 9,200만 원일 텐데 이거 잘못이 있는 쪽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에 1억 8천의 위약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쳐있기 때문에 참 이 촘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분쟁을 낳을 수 있는가가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철식 변호사님, 제 준비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딱 그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본인이 이제 전세 여러 가지 우려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일단 갭 투자 주변에서 줄고 실거래 들었다 이렇게 좀 본인들이 자화자찬하는 모습도 좀 일으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멘트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기존 세입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서 갱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분은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은 거고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생각은 기존의 세입자가 새롭게 전세를 얻는 부분도 많으니까 안정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소식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